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 직면 훈련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직면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면 중에 가장 싫어하는 면이 직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직면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직면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 선한 동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지저분한 게.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습니까? 거울을 보고 그것을 닦아내야 제가 돌아다닐 때 자신 있게 다닐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처럼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실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누가 얘기해 주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당신에게 직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해도 괜찮겠냐 하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직면을 할 때 그 직면이 수용이 되고 변화를 위해서 돕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면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을 그러면 직면을 하게 되는가? 그 사람의 어떤 불일치한 행동, 예를 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말은 내가 하겠다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혹은 전에 했던 말, 과거에 했던 말과 현재 하는 말이 다를 때, 또는 내가 지금 말은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 표정은 굉장히 화가 난 표정, 이렇게 뭔가 불일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과거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이 좀 다르다, 혹은 너의 말과 너의 얼굴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불일치하는 면들을 이제 보여주어서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일치한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직면에는 두 가지, 자기 직면이 있고요, 타인 직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타인 직면이고, 내가 나의 모습, 사실 자기 직면이라는 말은 자각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로 결단하는, 이것을 또 자기 직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면이 필요한 영역을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기능적인 정신 자세. 자,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의 패턴, 생각의 구조. 예를 들면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비뚤어진, 왜곡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면을 해주는 거죠. 이거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 자기 제한적인 내적 행동,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데 굉장히 스스로를 어린아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마음의 역동과 이런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문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거 이제 지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각이 이제 습관적인 지각이 될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당신이 지난번에도 모임 시간에서 5분 늦었고, 또 그 전에도 뭐 10분 늦었고, 오늘도 또 조금 늦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늦는 것을 보니 당신의 성실성이 조금 의심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이제 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 이것이 이제 직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변화시키고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나의 이 역기능적인 이 생각의 패턴, 생각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또 내 마음이 잘못된 게 뭐고, 또 내 행동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바꾸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을 받고 그 직면을 수용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직면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의 그 범죄함을 직면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지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자기 집 양을 다 놔두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분노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 사람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4배나 갚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직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부족하면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그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느냐 하면서 이제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단이 다윗 왕을 그 죄를 지적한 것, 그 죄를 깨닫게 해준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직면인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막 호통치고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죄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악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악의 모습을 나단 선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예를 통해서 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그렇게 빼앗아서 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짓을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자신의 그 죄의 무게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단이 이제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직면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의 경우는 어땠는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죄를 직면하셨을 때 이것이 너의 죄다,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핑계대고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자기 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직면,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직면의 말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직면을 받았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외면하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점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보편적인 인간들의 그 자세가 어떠한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을 직면해 주셔도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자세다,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이런 악한 모습, 또 내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직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직면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잘못된 직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직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리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된 직면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판이고 또 하나는 훈계와 충고,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비판은 직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 이게 잘못됐어 하고 아주 매섭게 질책하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그런 말이 되죠. 비판과 직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직면은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틀렸고 나는 굉장히 우월하다, 내가 맞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비판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율법은 선악의 기준 그 자체가 이제 율법이죠. 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빙자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질을 하는 것이 이제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직면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혹은 그 악한 모습들을 변화시켜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이 직면은 상대방의 그 불일치 않은 모습,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네가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그것이 좋은 건강한 직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직면을 받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가 있지만, 잘못된 것만 딱 이야기하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면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직면은 훈계하고 이제 충고하는 것인데요. 보통 훈계와 충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아주 고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훈계와 충고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도 비슷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훨씬 옳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 직면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도발적인 말, 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말, 또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그런 야단치듯이 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태도,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직면으로서 가치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직면을 하는 목적은 내가 속상한 거 기분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확 주눅들게 하고 짓눌러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는 지고 내가 이겨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은 상대방이 변화하고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직면의 동기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그 직면이 올바른 직면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직면을 하기도 하고 또 직면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면을 받기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고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내 부족한 모습, 내 악한 모습을 누군가 말해줄 때 마음의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직면을 받기가 힘든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굉장히 왜곡된, 직면에 대해서 왜곡된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직면을 받으면 그 한 가지를 얘기한 건데 너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얘기한 건데 직면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냐면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아주 그냥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확대 해석. 직면의 그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때 그 직면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게 아니고 그 한 부분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고요. 또 잘못된 그 심리는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 그냥 다 수용하고 덮어주어야 그게 사랑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직면을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면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직면을 때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직면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완벽주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완벽주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 완벽주의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를 비판하는, 이런 것이 이제 완벽주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해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기준 자체가, 완벽해야 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모호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럼 네가 어느 정도 해야 만족스럽겠느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끊임없는 이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해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에 대해서 직면을 받으면 그것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까지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직면을 받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좀 문제가 있지,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 몰랐던 나의 부족한 면을 누가 나에게 직면했을 때 그랬구나, 그건 내가 몰랐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난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완벽주의 사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이런 환상적 사고,
나는 이러해야만 해 하고 아주 과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완벽주의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부정적인 모습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이제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긍정적인 모습,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이 더 많지 하고 자기 안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달 불가능한 어떤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목표를 계속 하나씩 이렇게 밟아가는 1단계를 노력하고 잘했네 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 성공과 성취에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완벽주의 사고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서 의미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내 존재 가치를 내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존재는 I'm okay인데 내가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어떤 것들을 해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체인 거죠. 내가 이 부분을 잘 못했구나 하고 그 자체에만 가치를 두는 거지 내 존재와 연결해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직면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요, 과도한 인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만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직면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면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인정받고 싶은데 누가 직면하면 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성이 사라지는 거죠. 저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 그런 직면을 했을 때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직면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감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사랑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의 반쪽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네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만 내가 내 전체의 모습을 알고 나를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면해 준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고 나를 보살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정 욕구를 자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사랑의 말로 나를 도와주기 위한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직면은 사랑의 선물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직면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다. 직면을 나를 공격하는 말이거나 또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직면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조금 직면을 받기가 쉬운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직면받기 어려운 이유는 권력욕, 통제 욕구 때문에 직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권력욕은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이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것을 할 수가 없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욕,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을 직면하는 말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의 부족을 이야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있다면 이거를 자꾸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직면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직면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을 말하는 그 자체가 많이 해보지 않은 거죠. 그냥 좋게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두루뭉술 아니란 자세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해 나가기 때문에 남을 직면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면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직면했다가 상대방이 거꾸로 나를 직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을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나의 부족함을 공격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도 직면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내가 직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 어떤 악한 그 태도, 마음, 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다가 보니 내 안에 이 분노와 상처와 뭐 이런 공격성, 이런 것들이 막 더 올라와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직면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어설프게 직면했다가 내가 정확하게 잘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사실 직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혼란과 또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직면했다가 이런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직면하기가 사실 또 어렵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직면을 했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깊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문제라든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또 불안 때문에 직면을 또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서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면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 순간에는 잘 받고 고맙다라고 말하겠지만 얼마나 관계가 어색해지고 민망해지고 또 나를 미워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직면이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직면이 어렵고 또 직면을 받는 것이 어려운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직면의 필요성과 유익인데요. 직면을 해야 되는 필요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직면을 할 때 상대방이,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악을 숨기는 그런 기만, 그런 것이 있고, 또 간교함, 그리고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맹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하고 또 직면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이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맹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면을 해 주어야만, 그것은 너의 기준이다, 그것은 너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너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런 과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면을 하고 또 직면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주관적으로 느끼고 또 주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면을 하고 또 직면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정심만 가지고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꾸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때는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직면을 할 때, 또 직면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죠. 자기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또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자기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직면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알고 고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있다 하고 그 말에 내가 휘둘리거나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고 내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면 인생을 보는 깊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직면을 받을 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면 받아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면이 없이는요 점점점 교만이 쌓이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면이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게 후유증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직면하기도 하고 또 직면을 받기도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직면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자, 활동에는 자기 직면이 있고 타인 직면이 있습니다. 자, 자기 직면은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 결단을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1단계. 나의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될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말로 정확하게 이제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그 시간과 방법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일시 또 방법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결심을 하고 내가 누구한테 확인받을 것인지 내가 이런 변화의 노력을 할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받을 대상 누구인지 그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직면의 그 사례를 보시면 1단계 자, 예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힘들어하면서도 어제도 백화점에 가서 딸아이의 옷을 사 주었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자, 자신의 고쳐야 될 점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자, 2단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옷 구입이나 외식을 줄이지 않는 내 모습을 스스로 직면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외식이나 옷 구입에 있어서 적정한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출하겠다. 이 한도를 물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뭐 5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서 한 달에 이 금액 안에서만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3단계 누구에게 확인받겠는가? 자, 여기서는 남편 그리고 목자에게 부탁해서 확인을 받겠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자기 직면한 후에 피드백 받은 느낌
뭘 이제 기록을 해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자기 직면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공감해 주었을 때 나의 느낌, 나의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을 스스로 직면하고 고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소망이 생기죠. 아, 내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직면 양식이 있으니까 책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직면인데, 자, 효과적인 타인 직면 기술은 이런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정보.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보고 직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네. 여러 번의 그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이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이러한 것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기의 이제 추측되는 생각들이 있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러이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4단계는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거, 소망이나 기대는 이러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면을 해주는데요. 자, 타인 직면에 예가 있습니다. 자꾸 모임에 지각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자, 1단계 정보. 당신이 5번의 수업 중에 3번을 약 10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보죠. 자,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생각.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분주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느냐?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3단계 나의 감정. 그래서 내 느낌은 당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당신의 행동이 모임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당신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게 당신은 참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단하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고 또 당신이 어디에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남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직면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직면을 하면 굉장히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하고 또 안전한 그 관계 안에서 훈련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내가 우리 자녀나 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늘 보니까 늘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직면의 말로 직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제3자 가족 말고 교회나 또 다른 아는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직면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연습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3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기분 나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들린다. 그럴 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직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렵지만 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